10년 전 건물주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진 하 씨. 하 씨는 남편의 결단력 있는 모습과 넉넉한 형편에도 알뜰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남편의 알뜰함에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남편은 외식은커녕 집에서도 반찬을 3가지 이상 차리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런 남편의 절약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하 씨의 비싼 가방을 몰래 중고 매장에 팔아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을 넘어버린 남편의 알뜰 정신. 하 씨는 매일 돈 거리며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하는 짠돌이 남편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짠돌이, 전문 용어로 짠돌이. 예, 지금 뭐 벌써부터 막 채팅창에선 막 지금 막 정말 이런 반응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자, 남편 돈도 많다면서 왜 이렇게 짠돌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자산가였던 겁니다. 이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요. 단칸방에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사실상 소년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하면서 이 동생들 학교까지도 학비를 다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10분, 15분 걸리는 거리도 1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그야말로 이 차비 1,000원도 아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땅을 샀는데요. 그 땅으로 재산을 불려서 지금은 건물도 갖고 있고 야. 집도 30평 자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릴 적에 이 돈을 모으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적은 돈도 꼭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는 몰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셨는데 왜?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래 그렇게 아끼는 습관이 있으면은 그냥 본인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나처럼 똑같이 아껴.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집안의 조명은 절대 1개 이상 켜면 안 된다. 거실에 켰으면 안방은 꺼야 되고 안방에 켰으면 거실은 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을 켜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가 들어온 오후 5시까지는 절대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래서 켜면 안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에도 1개밖에 못 켜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제일 황당한 건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밤에 무섭잖아요. 깜깜하면. 그러니까 좀 잠에 잘 때 무서우니까 수면등을 하나 켜려고 하니까 예. 야,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자. 그래서 아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조금 심한 것 같네요.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불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먹는 거가 나와요. 예.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 반찬은 3개 이상은 안 돼. 딱 먹을 것만 3개 정도만 딱 해서 먹고 외식도 절대 안 됩니다. 외식을 했다 하면 바로 문제가 와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커피 요즘은 정말 하루에 뭐 1잔 정도 커피 나가서 사 먹는 일이 거의 많잖아요. 네. 부인이 어쩌다 커피를 하나 사 마실 것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집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타서 먹으면 되는데 왜 커피를 비싼 커피를 밖에서 먹냐고 뭐 난리가 나고요. 또 이제 아이가 뭘 먹다가 아이니까 흘리잖아요. 예. 아까운 음식을 왜 흘렸냐고 주워 먹으라고. 자기 아기 맞아요? 자기 애 맞아요? 이거 혹시? 예. 네, 그런 예. 상황이니까 이제 먹는 것까지 이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승현님. 예.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같이 있을 때는 하루만 옆에서 잔소리한다 쳐 출근하거나 이렇게 나가면은 그때 뭐 외식을 하든 좀 쓰면 되잖아요. 아까 누구 돈으로 산다 그랬죠? 남편 돈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카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야, 이 카드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로 카드를 딱 받으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쓰면 그 카드의 결제 내역은 누구한테 가죠? 문자 남편, 저 부인이 가지고 있지만 띠 긁으면 남편한테 딱 갈 거 아니에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5,000원 이상 딱 쓰면 바로 콜백합니다. 너 5,000원 어디 썼니? 왜 썼어? 뭐 먹는다고 5,000원이나 써?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랑 바깥에서 외식하고 먹으면, 외식을 하고 있으면, 아니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 말고 바깥에서 먹는 음식 좋아해요. 돈가스는 집에서 아무리 잘 튀겨도 그 바깥에서 만드는 돈가스보다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이러면 나가서 애들하고 외식하고 있으면 가정주부가 왜 집에서 밥을 안 하고 바깥에서 밥을 사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승현님 이게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본인 같아요, 이거 약간. 방금 예. 이게 야, 이거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자, 이자연 기자. 이런 남자랑 내 잘생겼어. 만난다 안 만난다. 아, 절대 못 만날 것 아, 같아요. 진짜. 얼굴을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런 면이 안 맞. 아, 얼굴 유효 기간 짧다. 예, 아, 그렇구나. 3년 안 갈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 이 하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까워합니다. 이 초등학교에 아들이 들어간 뒤에 나도 친구들이랑 학원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서 이 하씨가 그러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여기를 등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오히려 하씨 보고 너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리도 안 하고 외식하자고 하더니 직접 가르치지도 못하고 꼭 밖에서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서 이 애들을 맡기고 하씨 너가 나가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역정을 부렸습니다. 자, 소장님 딱 한마디. 네. 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네요. 근데 예. 사실 이분 지금 거의 트라우마,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던 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 받아야죠. 뭐 과도한 사교육은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센터 같은 다양한 경험 해야죠. 그거 못하게 해야죠. 밥도 영양껏, 그러니까 뭐 비싼 고기나 단백질 반찬 지금 안 해줄 확률이 높잖아요. 애들 건강 걱정스럽죠. 그리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가족 간의 대화와 행복. 이런 거 지금 없죠? 집도 어두컴컴하게 깜깜한 데서 불안을 키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계시네요. 백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어떤 그 배우자의 예. 배우자가 워낙 예전에 막 이런 거 했던 거에 대한 대여서 예. 이런 반작용이 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의 아내 하 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고 20대 후반에 1억 정도까지 모았던 이분 역시 어디 가서 전략으로는 2등하는 스타일이 아닌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아무리 그렇게 힘들게 절약하고 돈을 벌어도 그래도 쓸 때는 좀 쓰자 이런 주의여서 아하. 대학교 때 이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즐길 건 즐기되 절약하자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일단 돈 나가면 무조건 안 돼. 여행, 야 허튼 짓거리. 여행도 못 가고 국내 여행조차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팡 하고 터집니다. 이 남편의 취미가 중고거래. 그러니까 집에 뭔가 이렇게 물건이 조금이라도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이제 중고거래에 파는 거예요. 아이가 쭉쭉쭉 자라면 옛날 옷, 저는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중고거래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저는 섭섭할 것 같아요. 왜? 그 옷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추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짜잔! 집에 탁 부인이 돌아왔는데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 결혼 전에 샀던 명품 가방이 뿅 하고 없어졌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물어봤겠죠. 자기야, 나 가방 어디 갔어? 이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그 가방 너 잘 안 들잖아. 내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드는 것 같아서 내가 팔았지롱.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분간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저도 좋은 가방 있으면 잘 못 듭니다. 그건 정말 필요한 날, 정말 남편과 아내와 함께 나갈 때 우리 남편이 멋있고 우리 부인이 멋있을 때 그걸 들고 가는 예. 거지. 평소에 안 들잖아요. 그걸 아하. 팔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야, 이건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하씨가요. 이거는 결혼 전에 남편과 상관없이 큰맘 먹고 산 건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파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났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정작 부부 사이가 왜 남이냐. 당장 안 쓰는 거 앞으로도 안 쓴다면서 도리어 당당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하씨가 울면서 이거 아끼느라 몇 번 들지도 못한 건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통곡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은 그깟 가방이 뭐라고 이걸 비싸게 주고 사고 울고 하는 게 한심하다면서 오히려 하씨를 탓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만약에 부군께서 저런 짓을 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이혼 아니혼? 거의 이혼. 진짜 못 참죠. 네, 지금 무슨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매일 돈 거리는 짠돌이 남편이 내 물건까지 몰래 팔아버렸는데 이혼해야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이제 과도하게 절약하는 남편 그런 정도 가지고
이혼 사유로 삼아서는 거의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면서도 혀를 찰 정도인데 그럼요. 이걸 본인이 일방적인 생각을 지금 배우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 정도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둑질 아니냐. 뭐가 됐든 본인의 네.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족 간의 범죄는 그러니까 재산 범죄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들 규정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승현님부터 짧게 조금 한마디씩 뭐 해주시면서 정리를 하죠. 이 개그맨 박명수 씨는 그런 말도 하셨다고 해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좀 아니. 쓰자 좀. 예, 저는 돈을 1,000억을 갖고 있고 1조를 갖고 있어도 부인에게 100만 원 쓰면 그거는 안 돼. 그건 똑같은 짠돌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부인하고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 살고 있는 동안 부인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인 멋진 말 했잖아요. 쓸 때는 쓰자. 쓰고 그 다음에 아낄 때는 아끼자. 사치를 막는 것이지 예. 생필품을 아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요. 네, 저는 이분 근검절약 하시는 거 아니고 거의 병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돈 외에 다른 어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족의 더 행복과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본인의 아픔 때문이면 그 아픔부터 좀 치료하시고 인지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평소에 짠돌이란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요? 예, 예.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아이, 뭐 이래 또.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 아무튼 말씀. 네. 왜 자꾸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긴장을 하셔? 그런 적이 없는데. 빨리. 저 이런 거 그 집에 갖다 팔았다가 큰일 나요, 저는. 진짜. 그럴 리 없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 소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게 치료를 좀 받아보십시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완전 일방적이에요, 보니까. 네, 일단 최영금님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폼나게 쓰세요 하셨고요. 모직님 이러다 호롱불 켜고 살겠네 하셨고 가희님은 남편도 중고거래로 팔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렇지 뭐 멋있네. 헐랑이니까 신랑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